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날 차는 현대차의 최상위 포지션이죠.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이 말 나옵니다. 야, 팰리세이드 나온 지 한참 됐고 뭐 굳이 지금 신형 산타페, 뭐 신형 소렌토에 신차가 질비한데 이 차를 왜 소개해야 되냐?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산타페 보세요. 막 와, 상위 등급에 옵션 넣고 이것저것 다 하면 5천만 원대를 이제는 향해 위치해져 있고, 부은병정 신형 소렌토 역시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. 이런 상황에서 이 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팰리세이드, 가성비 트림 르블랑이라는 아주 고급진 이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상품 구성해서 꼭 한번 다뤄봐야 하거든요. 여러분, 팰리세이드 지금 사셔야 돼요. 네, 가장 합리적인 또 가성비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팰리세이드 간단한 내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신형으로 오면서 이 앞쪽의 마스크가 더 진해졌습니다. 상당히 굵은 조각과 장식들로 여러 도트 무늬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인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존재감을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장식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켜지는 이 방향지시 등의 느낌도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요소이고, 전체적으로 주간주행 등도 굉장히 또 굵어졌죠. 이런 부분이 확실히 신형을 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측면부를 보면 다분히 대형 SUV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큼직한 유리창, 뭐 도어의 면적이라든지 길이 전체적으로 정말 큰 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실제로 뭐 재원만 놓고 봐도 신형 산타페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입니다. 소렌토는 더더욱 아래이고요. 확실히 큰 차는 맞습니다. 풀사이즈 한국에서는, 그리고 가장 최상위 레인지에 놓여져 있는 차가 팰리세이드입니다. 그 특징 그리고 혜택은 실내로 고스란히 넘어왔죠. 2열 그리고 3열에서의 공간 거주성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고요. 특히 3열이 의외로 참 매력적이었어요. 일단은 뭐 무릎 공간도 머리 윗 공간도 전체적으로 다 여유롭지만 3열 전용 열선 시트에다가 리클라이닝 각도도 굉장히 깊고요. 와, 확실히 이 성인 남자가 뒤에 3열에 타서도 장거리 이동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2열은 말할 필요도 없죠. 완벽합니다.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뭐 다 가득가득 들어있고, 트렁크도 뭐 훌륭하죠.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풀플랫으로 쫙 접힐 뿐만 아니라 2열과 3열 버튼 하나만으로 뒷좌석 트렁크에서 다 접을 수가 있고요. 3열은 필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렁크 바닥면에도 나름 알찬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고, 이렇게 큰 SUV를 구입하고 또 선호하는 소비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이 적재 공간 3열, 2열 전체적으로 이 스페이스라는 부분은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. 다시 한 단계 앞으로 와서 1열을 놓고 보면, 저는 솔직히 이 팰리세이드 아직까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실내 구성, 1열에서의 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형태와 디자인이에요. 정말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이 느낌 진짜 좋습니다. 특히 이 에어벤트를 중심으로 아주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이 중간 영역에서의 디자인 구성이 진짜 깔끔하고, 안 그래도 큰 차를 더 커 보이게 만들거든요. 그 다음에 이런 도어 패널의 형상이라든지 막 굴곡을 넣거나 곡선을 활용해서 막 기교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련되면서도 이 모던한 감각을 너무나 잘 전달해 줍니다.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각종의 버튼류도 신형으로 오면서 나름 큼직하게 개선이 됐고 또 깔끔하게 재배치가 됐습니다. 이런 부분도 참 만족스럽고요. 특히 공조장치가 이제 액정 패널로 되어져 있고, 이 터치의 느낌이나 이게 큼직큼직한 이 숫자 포인트의 요소도 저는 이 차의 성격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버튼식 변속기를 비롯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죠. 그 다음에 센터 터널, 진짜 깔끔해요. 이것도 참 마음에 들고, 약간 뭐 휴게소에서 뭐 가족들끼리 간단히 간식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놓아도 충분히 테이블의 역할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번 쫙 열면 반자동으로 열리죠. 컵홀더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이 안쪽의 공간이 정말 큽니다. 역시 대형 SUV 이런 맛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, 특히 뭐 편의 및 안전품목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뒤쪽에 가격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네, 그냥 내 기호에 맞게 하나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.
펠리세이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2.2 디젤, 3.8 가솔린 두 가지로 나뉘고요. 시승차는 이제 가솔린 모델입니다. V형 6기통 3800cc 엔진,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. 최고 출력 295마력, 최대 토크 36kgm를 발휘합니다.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체급 아래 뭐 산타페나 소렌토나 들어가 있는 2.5 터보보다도 출력 확실히 높고요. 그리고 일단 대배기량 엔진이 주는 그 풍부한,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이 조용하게 이 엔진 필링이라는 부분이 압도적입니다. 네, 특히 요즘 뭐 다운사이징 터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주는 이 넉넉한 감각을 또 운전하면서 경험하고 있으면 더없이 또 다른 매력으로 안겨다 주는 게 이 펠리세이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의 만족이 정말 뛰어난 게 펠리세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주행 모드별 차이 극명하게 나뉘고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전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컴포트, 가장 일반적인 모드에서의 이 만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진짜 한국 지형,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, 그만큼 매끄럽고 부드럽게 정말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이 감각이 진짜 뛰어나네요. 나름 크고 무거운 차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뭐 그랜저 같이 일반 고급 세단이랑 견주어 봐도 큰 차이 없는 승차감, 그리고 정숙성이라든지 엔진 필링을 보여줍니다. 3.8 가솔린, 오랜만에 대배기량 가솔린 타니까 너무 좋네요. 스포츠 모드로 돌린 다음에 스로틀을 활짝 열어보면 RPM이 한 1500, 2000 가까이 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. 역시 6기통 전혀 지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죠. 매우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, 이 높은 시야에서 육중한 차가 힘을 더해서 질주하니까 또 다른 스릴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. 6기통 3.8 굉장히 여유롭게 치고 나갑니다. 나는 언제든지 힘이 남아있어, 난 풍부해 라는 거를 이 페달 끝으로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고속도로를 맹렬히 질주해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고, 그만큼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 펠리세이드의 능력, 저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물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보입니다. 이 차가 뭐 완전히 새로 태어난 그런 가장 최신의 신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요소들이 요즘 정말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. 네,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,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기판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져 있어요. 아주 고전적인 디자인 방식이죠. 그리고 이렇게 패널이 띄워져 있는 거,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하나의 통 패널로 막 커브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안쪽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UI, 그래픽 환경도 뭐 그랜저나 산타페에 비해서는 한 세대 전께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크렐 사운드 시스템입니다.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12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크렐 사운드 자체가 살짝 중음에서 고음에 특화되어 있는데, 뭐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 크렐의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저음을 받쳐주는 영역이 조금 부족해요. 더욱이 이렇게 큰 차 같은 경우는 이 음장감이라 그러죠.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언가 퍼지는 저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, 크렐 사운드 시스템은 글쎄요, 저음이 좀 약합니다. 너무 고음에서 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풍부한 이 공간감을 구현하는 사운드는 조금 아쉽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산타페에 들어가져 있죠.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. 크렐보다는 이런 아주 개인적인 조금의 아쉬운 포인트를 얘기를 드립니다. 그런데 뭐 이런 몇 가지의 아쉬움은 글쎄요, 가격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르블랑이라는 트림을 보면 싹 잊혀질 수도 있어요. 지금 시승차는 캘리그래피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딱 필요한 그 편의민 안전 품목들 가득가득 넣고 중간 영역의 가격대 포지션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메리트 있는 이 4천만원 초반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펠리세이드 르블랑, 실제로 신형 산타페나 부분 변경 신형 소렌토에 비해서 어떤 매력을 보이고 있는지 차분히 가격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. 네, 여러분, 제가 이 신형 펠리세이드 내외관 설명 그리고 간단한 주행까지 한번 살펴봤는데, 이번에는 이 조금 더 정적인 곳에 주차를 해놓고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. 꼭 펠리세이드를 이 시기에 사야만 하는 이 해자 같은 이유를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가격이에요. 제가 이렇게
총 3장의 이제 종이를 갖고 왔어요. 팰리세이드, 신형 산타페, 부분 변경 신형 소렌토까지 준비를 했어요. 도대체 얼마나 가격에서 차이가 있길래 팰리세이드가 해자냐, 제가 낱낱이 한번 살펴봤는데, 우선 우리 뭐 엄청나게 비싼 트림을 사는 사람, 뭐 풀옵션까지 넣어서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. 대부분 중간 정도의 트림을 놓고 기준을 잡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먼저 가장 핫한 신형 산타페와 신형 팰리세이드 비교를 해볼게요. 먼저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살짝 논외로 빼놓고 순전히 가격 그리고 이 구성만 한번 놓고 볼게요. 뭐 두 차종 다 워낙 뭐 좋기는 한데, 중간 등급 팰리세이드에 어마어마한 트림이 있습니다. 바로 르블랑이라는 트림이에요. 4,198만원. 이 녀석이 굉장히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, 이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말 알찬 편의 및 안전 품목만 넣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춘 거거든요. 네, 이 트림을 놓고 볼게요.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딱 중간이죠. 프레스티지 3,794만원입니다. 확실히 일단 기본 가격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. 그런데 이 르블랑 트림에 들어있는 팰리세이드 편의 및 안전 품목이 정말 다양해요. 그래서 이 등급의 편의 및 안전 품목 그대로 산타페의 옵션으로 같이 넣어봤습니다. 그렇게 보면 산타페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에 시트 플러스,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, 디자인 플러스 1 요렇게 넣으면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과 거의 구성이 똑같거든요.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산타페 프레스티지는 4,116만원이 나오고요. 팰리세이드 르블랑 4,198만원에 끊습니다. 그래도 82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비쌉니다.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. 바로 산타페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크기, 그리고 3800cc 엔진 주는 강력한 성능, 요런 것까지 포함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더 상품 구성면에서 우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또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. 야, 이거 3.8 연비 최악이지 않나요? 네.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참고로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리고 있는 이 가격대의 두 차 4륜구동은 뺀 2륜구동 기준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팰리세이드 2륜구동 3.8 9km대를 보여줍니다. 그런데 이 산타페 2.5 가솔린 터보가 그렇게 연비가 좋진 않아요. 10km대를 보여주거든요. 글쎄요, 제가 봤을 때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리터당 1, 2km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성능 좋은 이 3.8 엔진 확실히 밟아보면 다르거든요. 전체적인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 르블랑 트림은 정말 대단하네요. 자, 이번에는 산타페를 넘어서 부분 변경 신형 소렌토와 비교를 해볼게요. 아무래도 늘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쌌으니까 소렌토는 확실히 이점이 있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할 텐데,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신형 소렌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특히 이 중간 트림의 가격이 좀 셉니다. 소렌토는 확실히 가장 상위로 갈수록 가격에서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쎄요,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이 4,198만원이었잖아요. 소렌토 중간 등급 노블레스라든지 특히 시그니처 같은 경우 4,100만원이거든요. 여기에 똑같은 뭐 12.3인치 클러스터라든지 기존의 르블랑에 갖고 있던 구성품을 소렌토에서 옵션으로 가득 넣으면 더 비쌉니다, 소렌토가. 네.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크기도 팰리세이드가 확실히 크고, 진짜 완전 해자 아이템이 르블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 신형 산타페와 신형 소렌토까지 동시에 출격한 이 상황에서 과연 팰리세이드가 버틸 만한 승산이 있느냐라는 콘텐츠를 주제로 해봤는데,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이 르블랑이라는 트림만 놓고 봤을 때는 2024년형 팰리세이드를 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팰리세이드는 지금 사는 게 맞네요. 네. 산타페 그리고 뭐 소렌토 대기가 길고, 아니면 조금 더 큰 차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차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챙기면서 뭐 현대기아의 이런 기능이나 구성품은 어느 차급에 들어가든지 다 동일하잖아요.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팰리세이드의 특히 이 르블랑 트림은 압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. 안녕.